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36페이지 삼국의 항쟁이 격화되고 가야가 멸망하다입니다. 교과서 36페이지 삼국의 항쟁이 격화되고 가야가 멸망하다입니다. 자, 먼저 교과서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백제가 도읍을 웅진에서 사비로, 다시 말하면 충남 공주에서 충남 부여로 옮깁니다. 어느 왕 때? 교과서 보시면 나오죠. 성왕입니다. 무령왕 다음 왕이었던 성왕은 일단은 백제의 부흥을 위해서 나라의 도읍지를 옮기고 나라의 국호를 남부여라고 칭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여에서 고구려로, 고구려에서 백제로, 그 뿌리가 부여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부여의 위치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백제이기 때문에 남부여라고 칭했습니다. 또한 성왕은 중국의 남조와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백제 입장에서는 신라와 고구려의 견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과 교류를 했고 그 아래에 있는 외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교과서 보시면 성왕은 중국의 남조와 활발히 교류했고 불교와 유교를 장려했다. 그러면서 외에 불교를 전파하고 오경 박사를 비롯해 이제 조예가 깊은 여러 전문가를 파견하면서 두 나라 관계가 우애가 돈독해졌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4세기, 5세기를 이어서 6세기 신라의 전성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 6세기에 고구려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왕위 계승, 다시 말하면 이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이제 북방 오랑캐 민족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국력을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백제하고 신라가 손을 잡아서 이제 그 고구려 장수왕 때 뺏겼던 한강 유역을 다시 되찾으려고 두 나라가 힘을 합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때 성공을 했죠. 그래서 백제는 한성 지역을 되찾았고 신라는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신라의 진흥왕이 백제 뒤통수를 때려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까지? 한성 지역까지 신라가 가져가 버립니다. 이때 백제의 왕 누구? 성왕이 너무 분에 못 이겨서 결국 신라와 전쟁을 벌였지만 충북 옥천 즉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백제의 왕은 두 명이 죽었죠. 자, 계로왕이 괴로워하면서 죽었고 그 다음에 누구? 성왕이 진흥왕과 전쟁에서 졌습니다. 자, 드디어 신라는 이제 꿈에도 그리던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강 유역은 단지 지리적인 이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과 교역할 수 있는 그 위치가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강 지역에서 이제 환희를 이용해서 중국과 교역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뚫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진흥왕은 황룡사를 지었습니다. 거기 교과서 보시면 왼쪽에 황룡사에 이제 9층으로 된 목탑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불탔습니다. 경주 엑스포에 가보면 이 황룡사의 9층 목탑을 모티브로 한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나중에 부모님과 한번 경주 여행을 가면 여기 방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내용 어떤 거? 3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화랑도입니다. 자, 화랑도는 쉽게 이야기하면 삼국의 통일에 기반이 된 하나의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화랑도는 진골 귀족의 자제를 화랑으로 선발했습니다. 자, 신라는 골품제의 나라입니다. 성골, 진골, 그 다음에 육두품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자, 진골 귀족의 자제를 화랑으로 선발하고 그를 따르는 낭도와 이를 교육하는 승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이런 화랑도가 체계적으로 이제 자리 잡아가면서 이제 삼국 통일의 이제 하나의 그 임무를 완수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화랑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왕 때?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37페이지입니다. 교과서 37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자, 가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대 국가, 중앙 집권적 국가가 되지 못하고 뭐가 됐다? 연맹 왕국에서 머물렀다. 중요합니다. 중앙 집권 국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연맹 왕국 단계에서 머물렀다. 자, 초기 가야는 경남 김해 쪽에 위치한 금관 가야, 그 다음에 후기 가야 연맹은 경남 고령 지역에 위치한 대가야였습니다. 자, 초기에는 누구야? 광개토 대왕이 이제 신라가 외나라를 격퇴해 주세요라고 요청했고 그에 응해서 내려갔죠. 외나라 손본 김에 이제 어디까지? 가야까지 손봤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후기에 대가야 중심으로 나름대로 고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고, 자, 중요합니다. 금관 가야는 누구에게? 신라 버풍왕에게 스스로 항복했다. 그리고 후기에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에게 복속되었다. 다시 금관가야는 버풍왕에게 스스로 항복했고요. 그 다음에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에게 복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연맹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37페이지입니다. 삼국 항쟁의 격화. 일단 오른쪽 지도 보시면 자, 신라의 영토가 상당히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성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 한성. 자, 신라 지역 녹색에 속해 있죠. 아, 이 지도를 보면 6세기 신라의 전성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진흥왕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해서 함흥평양, 즉 함경도 일대까지 진출했고요. 그 지역에 순수비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순수비는 뭐 퓨어, 순수하다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제 정치나 민심을 살펴보는 겁니다. 진흥왕은 자기가 정복한 지역들을 두루 자기가 직접 살펴보면서 그 지역에다가 이제 비석을 세워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공적을 이제 기록을 해 놓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6세기 후반에 이제 고구려가 그리고 백제가 나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제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신라 입장에서는 이제 두 나라의 협공에 이제 누구와 당나라와 손을 잡으면서 삼국의 항쟁이 이제 격화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교과서 37페이지. 자, 지식 플러스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진흥왕 초기에 건립된 단양 신라 적성비 내용을 보면 이전보다 발달한 신라의 국가 지배 체제를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신라의 왕과 귀족들이 회의를 통해 국가 일을 결정했지만, 자, 제가 옛날에 대면 수업 때 무엇을 말씀드렸냐? 자, 왕이 직접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그리고 부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다. 고구려의 제가회의, 백제의 정삼회의, 그리고 신라의 화백회의, 이 세 개의 회의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는 어떤 회의? 화백회의가 되겠죠. 자, 진흥왕은 단독으로 왕명을 내렸다. 이는 귀족 위에 군림하는 강력한 왕권이 확립되었음을 보여준다.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37페이지 스스로 확인 보겠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대가야를 정복한 신라의 왕은 진흥왕입니다. 금관가야는 버풍왕에게 셀프로 스스로 항복을 했습니다. 자, 2번 신라는 무엇을 국가적인 조직으로 재편했다. 누구라기보다는 조직이겠죠. 화랑도입니다. 자, 신라는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재편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추가로 하나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수도를 사비, 웅진 아닙니다.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칭한 왕은 누구인가? 자, 성왕입니다. 성왕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38페이지, 39페이지 왕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38페이지, 39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 왕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목 보시면 중앙 집권 국가의 특징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누구, 뭐 부여나 옥저나 동해나 마한, 진한, 변한 그리고 가야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1번 왕권이 강화된다. 당연하죠. 왕권이 강화된다는 것은 뭐다? 세습입니다. 옛날에는 부족장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지위를 올라갔겠죠. 즉 연맹 왕국이었기 때문에 수평적 관계였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손자에게 그 자기의 권력이 내려갑니다. 수직으로 바뀌었습니다. 2번 관등제 정비.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 조직과 체계를 정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왕을 최정점으로 두고 그 다음에 뭐 상대 등 뭐 좌평 오늘날의 국무총리 이하 이쪽 행정각부 장관들 이렇게 공무원 체계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3번 지방행정 체제의 정비. 자, 부여나 고구려나 자 부여 사출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고구려 5부족 연맹체였습니다. 과거에 부족의 성격을 띠었던 것들이 이제 중앙 집권화되면서 하나의 행정구역화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4번 영토 확장입니다. 즉 땅 따먹기 싸움을 하죠. 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전쟁통입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지휘관이 한 명이 제일 좋죠. 당연히 영토 확장을 통해서 왕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율령 반포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형벌과 행정에 관한 것들을 이제 그 알리면서 이제 백성들을 이제 하나의 체계와 규범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불교 수용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종교의 힘을 빌립니다. 즉 1번부터 6번까지를 통해서 중앙 집권 국가의 특징이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성왕, 진흥왕, 화랑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백제의 중흥과 사비천도입니다. 자, 무령왕 다음의 왕입니다. 무령왕도 나름의 백제의 부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켰고요.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 뒤를 이은 누구? 성왕은 수도를 옮겼습니다. 웅진, 즉 공주에서 사비부로 옮겼습니다. 왜 옮겼냐? 지리적으로 웅진이 조금 폐쇄적인 지형입니다. 폐쇄적인 지형이다 보니까 보통의 수도는 개방적인 구조가 좋거든요. 그런데 공주는 폐쇄적인 지형으로 인해서 수도로서의 역할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성왕은 그 수도를 옮겼다. 어디로? 부여로, 사비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 자, 백제는 그 뿌리가 부여입니다. 그래서 그 부여를 계승한다. 계승자의 의미로서 남부여로 국호를 한동안 칭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뭐 중앙 관청과 지방 지도 정비 뭐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자, 성왕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백제와 신라의 그런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른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잘 맺었다. 그래서 중국의 남조 그리고 외나라에 이제 불교를 전파하면서 또 선진 문물을 전해주면서 이제 돈독한 관계를 형성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경 박사 등 전문가를 파견했죠.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겠죠. 자, 신라의 한강 유역 점령입니다. 자, 4세기와 5세기 때 자, 신라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한강을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만 당시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냥 꿈만 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6세기에 드디어 자기들의 이제 그 야욕을 드러낼 때가 됐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진흥왕 때 백제와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백제는 한성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신라는 한강 이북 지역을, 다시 말하면 한강 상류 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 진흥왕이 뒤통수를 때려버립니다. 한성 지역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자 여기에 백제 성왕이 열받겠죠. 뒤통수 맞았기 때문에 복수하려고 나갔지만 결국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백제는 두 명의 왕이 죽고 맙니다. 어찌됐든 자 이제 신라 입장에서는 꿈에도 그리던 어디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중국과 다이렉트로 직접 교역할 수 있는 황해 바닷길을 이제 개척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화랑도의 개편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진골 귀족의 자제인 화랑도, 다시 말하면 나름의 이제 귀족 계층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낭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제들을 교육시키는 승려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시 말하면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 체계로 개편하면서 향후 삼국 통일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조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교를 장려했습니다. 황룡사에 9층 목탑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소실되고 말았고요. 오늘날에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불교를 통해서 국가의 정신적 통합, 다시 말하면 국가 통합을 위해서 불교가 적극 장려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야기 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가야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가야는 고대 국가로, 중앙 집권 국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연맹 왕국에서 그 맥을 다 하고 말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초기는 금관가야, 후기는 대가야입니다. 금관가야는 누구에게? 버풍왕에게 셀프로 항복합니다.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에게 복속되고 맙니다. 결국 가야는 역사 속에서 연맹 왕국으로 끝나고 맙니다. 자, 삼국 황제 격화입니다. 자, 지도 보시면 자, 딱 보면 어디 있죠? 자, 일단 거기 빨간색에 보시면 거기 당항성이 있습니다. 당항성은 오늘날의 당진입니다. 당진 제철소가 있는 당진 쪽입니다. 충청도입니다. 그 말은 자, 한성, 한양이, 서울이 어디에 있다? 자, 녹색에 위치해 있다. 즉 신라의 전성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진흥왕은 함흥평야, 즉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했고요. 순수, 직접 왕이 그 지역을 가서 민심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4개의 순수비를 세웠습니다. 지도 보시면 각각의 비 이름이 나와 있을 겁니다. 다낭, 신라, 적성비를 건립했습니다. 총 5개의 비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가 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당연히 시기 질투하고 두 나라가 동맹을 맺겠죠. 그래서 신라를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고구려가 중령 이북의 땅을 잡기 위해서 신라 공격하고 백제가 소백산맥, 다시 말하면 사이드에서 신라를 양쪽에서 협공합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두 나라의 공격에 솔직히 당황스럽기도 했겠죠. 그래서 신라도 동맹을 맺기 위해서 주의를 훑어봅니다. 누구밖에 없죠? 아하, 당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당 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단양, 신라, 적성비가 있고요. 4개의 순수비가 있습니다. 그럼 고구려에도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2개의 비석이 있겠죠. 광개토 대항능비가 있고 충주 고구려비가 있습니다. 충주 고구려비에 어떤 것이 있다? 자, 독자적인 천하관입니다. 고구려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러면 그 중심에서 동쪽은 신라다. 그래서 신라를 동쪽에 오랑캐로 보고 있다.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스스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대가야를 정복한 신라의 왕 정복했습니다. 버풍왕일까요? 진흥왕일까요? 답은 진흥왕입니다. 버풍왕은 금관가야가 알아서 항복했습니다. 2번 신라는 무엇을?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재편해서 인재 양성하고 국가 발전을 뒷받침했다.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정말 중요합니다. 꼭 명왕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왕 3번 말해줄게요. 왕 별표 쳐주세요.
자, 왕권 강합니다. 내 아들에게, 나중에 내 손자에게 왕위가 물려주겠노라 보는 거죠. 자, 신라에서는 누구? 김씨, 세습이죠. 그 다음에 고려에서는 고씨 이렇게 이어지겠죠. 자, 관등제 정비입니다. 자, 관등제 정비. 지역 세력을 중앙 귀족으로 흡수하고 신분제와 관등제를 통해 국가 관료로 설하했다. 신분제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골품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관등제는 쉽게 가면 9급 공무원부터 1급 공무원입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신라에서는 1급 공무원부터 17급 공무원이 있네요. 자, 중앙 귀족 흡수했다. 무슨 말이냐? 자, 연맹이었습니다. 연맹의 성격이었던 부족의 성격이었던 것들이 이제 행정구역으로 바뀌면서 그 부족의 족장들이 중앙 귀족으로 흡수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방행정 체제 정비. 다음 아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렸죠. 영토 확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시 상황에서 지도자는 리더는 소수 한 명이 좋습니다. 율령 반포입니다. 넓은 영토와 백성을 규범으로 다스린 겁니다. 물론 왕의 명령도 중요하겠지만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그 기준으로 이제 백성들을 지배하기,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불교 수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내 마음에 편안함을 주세요. 자, 뭐 정리할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교과서 39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40페이지 신분에 따라 다른 생활하다. 쉽게 하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생활 모습은 달랐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 이야기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